영끌들 집 사라 그러죠.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인 사람들은 언제라도 사라. 집값이 꼭지라도 사라. 결국엔 다시 오를 거다. 그런 이야기 하죠.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더 오를 거다. 그런데 그 오르는 만큼 그동안에 이자나 뭐 엄청나게 나가는 돈이 많죠. 특히 하우스 푸어들은 많은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은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안정되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실거주일수록 더더욱 투자 같은 경우는 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으로 들어가지만, 실거주 같은 경우는 사놓고서 그걸로 차익을 보지 않을 거라면 수십 년치 연봉이 잔뜩 거품이 붙어있는 가격에 당장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도 빚내서 사라고 합니다. 비싼 거 못 사면 이제 6억대 사라. 지금 당장이라도 6억대 사라. 막차 불씨 붙었다. 오름폭 가파르대요. 오름폭이 가파른 게 중요한 거예요. 호가 올리면 오름폭은 가팔라져요. 문제는 뭐예요? 거래량이 저만큼 붙느냐. 그 다음에 빌라까지 번진 전세나 패닉 바잉도 확산한다. 뭐 때문에 사라 그래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집값도 올라간다. 근데 전세가가 왜 올라갔다? 금리 떨어져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금리 올라가고 있으면 전세가는 다시 안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막 예금금리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전세 받은 사람들이 그 금액을 예금으로 넣어놓는데 예금금리는 안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전세가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대출금리로 봐야죠. 왜? 누가 거기다 예금을 넣어놓냐. 전세 내놓은 사람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8, 90명은 은행에 안 넣어놓고 그 돈 딴 데다 굴리죠. 그래서 갭투기 더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올라서 전세가를 올려받고 싶은데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왜? 그 집이 지금 전세가에 매매를 하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집인데 다 띄워놓으니까 그게 저렴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 막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올라가면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여력을 가진 사람이 왜 그 집을 들어가냐. 주위에 더 좋은 집 많은데.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역전해 나는 시작이 되겠죠. 2030 매수행렬 이어진대요. 맨날 뭐 가지고 이야기해요? 2030 비중이 많아요. 2030 비중이 줄어들면 5060이 매수행렬이 이어진다고 하겠죠. 거래량이 아작이 났는데 왜 영끌하냐?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소득, 주거, 고용 이 순서대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지금 저 장벽을 넘지 못하면 평생 넘어설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 왜 이런 비관적 인식이 생기냐? 과거에도 그랬어요. 강남 생겨나고 그럴 때 2030들이 막 들어갔었어요. 막차라도 안 들어갔죠. 왜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저렇게 장벽이 막 생기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 딱 들어가면 포탈에 부동산 기사 몇 개 떠있죠. 그러면서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런 기사들만 골라서 박아놓죠. 지금도 작년에 막 집값 오른다고 했을 때 한참 나오던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올해부터 위험해요. 집값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기사에서 귀신같이 사라지고 오른다는 전문가들만 또 모아서 계속 올리고 있죠. 자산시장 거품은 거품 쌓이면 매번 빠졌다. 이건 경제의 기본 논리예요. 거품이 쌓이면 거품이 터진다. 그 터지는 시기가 언제냐? 항상 그런 상황이었죠. 2019년쯤에는 금리도 올리고 있었고 규제도 충분히 강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확 낮춰버려서 이걸 가지고 금리 저금리니까 자산시장 사세요 하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띄우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그만큼 위험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위험성 하나도 이야기 안 하죠. 맨날 공급 부족 타령하면서 2017년부터 공급 부족 타령했어요. 2017년에 공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과거 기사 막 예측 틀린 것들 클릭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삭제된 기사예요. 유리한 것만 남겨놓으니 맞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항상 저렇게 자산시장 끝물에 초보들이 당하는 거죠. 자, 깡통주택 리스크 직격탄입니다. 영끌족 깡통주택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지금 영끌이란 건 뭐예요? 딱 생활비하고 세금 낼 거 빼고 다 원리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출 끌어다 쓰는 게 영끌족이죠. 근데 거기서 금리 올라봐요. 한 달에 10만원만 더 내봐도 쌓이면 1년에 120이고 2년에 240이에요. 근데 그만큼만 쌓여요? 그 10만원은 어디서 마련하게? 마이너스 통장? 카드깡?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1년에 12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2, 300만원 넘어서고 사채 쓰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1%포인트 상승 시 원리금이 280만원 내던 사람 316만원 내는 거예요. 30만원 올라가요. 근데 지금 집값에서 원리금 저 정도도 안 내나요? 서울 집 사는데 LTV 40% 받더라도 저 이상 나오죠. 웬만한 집은. 그래서 다들 고위험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 30대 엄청나게 올랐죠. 패닉바잉 영끌 이야기하면서 20, 30대 엄청나게 오르는 동안 60대 줄였어요. 왜? 팔았으니까. 눈치 빠르게.
60대 이상은 지금 대출을 줄이고 있다. 어차피 소득도 없지만. 소득도 없는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줄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도 무주택자 대출, 우대폭 완화, 집값 소득 요건 완화 해가지고 이게 집값을 올릴 것이다. 주택 기준은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고 5억에서 8억 이하까지 해서 대출 더 내주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딴 정책 왜 하는 거예요? 저렇게 풀어주면은 주거 사달이 생겼다 하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왜 청년들한테 집을 한 채라도 더 사게 만드냐. 생색내기용일 뿐이죠. 결국은 DSR 적용되면은 어떻게 돼요? 6억 초과 저축에 대해서 다시 규제 들어가는 거죠. 7월부터. 한 달 잠깐 반짝. 그러니까 6월에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6월처럼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없다. 거래량이. 왜냐면 그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중이고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거기다가 금리 인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은 11월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이야기 예전부터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비투족들도 위험하고 영끌족들도 굉장히 위험해지죠. 영끌족들이 더 위험하죠. 비투족들은 팔고 빠지면 되는데 영끌족들은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 왜?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죠. 채권금리 지금 최고로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2.2% 거의 육박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8월 저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이다? 2019년 하반기 수준이고 신용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요. 그거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이런 애들이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죠.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00% 회수 가능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가 좀 떨어진 거지. 신용대출, 주담대 대출은 이미 2019년 수준까지 올랐다. 코로나 이전 회복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이자 폭탄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금리 올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금리가 아닌데 저금리라는 심리만 조장하고 있어요. 저금리라 연끌 들어왔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소비자 물가 앞으로도 계속 탄력받고 있죠. 소비자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석유 가격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겠느냐. 11월 금리 인상론에서 끝나느냐. 혹은 11월 금리 인상하고 코로나 때도 2번 내리고 미중무역 전쟁 때도 2번 내리고 그 이전에 18년 말에 2번 연속으로 올렸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것도 2번씩 했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2번씩 하지 않겠냐. 특히 코로나 때는 빅컷 0.5%포인트 내렸었으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11월에는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가만 그래요? 그거 물가만 상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나 이런 것들도 괜찮냐. 경기 회복 엄청나게 지금 잘 보고 있죠. 수출 증감률 쭉쭉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중심국이죠. 아직까지도 내수 중심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죠. 지금 내수 중심이 돼요? 다 돈 모아서 부동산 사라고 하고 있는데 돈 모아서 부동산 사라고 자꾸 여론 만드는 거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죠. 소비가 되고 내수 중심국이 되고 그 다음 집값은 안정되되 생산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치고 주식 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러다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가 일본이었죠. 일본이 뭐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일본 땅 다 팔아서 미국 땅 다 사고도 남으니 그런 장난질 치는 게 그게 과연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죠.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도 지금 물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테이퍼링 다 들어가고 있죠. 6월 증시 주시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한참 전에 할 거예요. 그런데 앨런이 금리 인상 한대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니 이미 보니까 연준에서 테이퍼링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더라. 문제는 고용 문제뿐이었는데 고용 문제는 경제가 안 살아나서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고용이 안 되는 거더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은 한참 멀었어. 2023년에나 할 거야. 옛날 발언 갖고 와가지고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죠. 굉장히 감사한 분이 집경제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신용캡 굉장히 높아졌다. 언제보다 리먼 때보다 더 높아졌다. 신용캡이 뭐예요? GDP 대비 가계하고 기업의 부채 비율. 특히 가계하고 기업의 부채 비율을 봐서 그렇지 가계의 부채 비율만 보면은 리먼 때 훨씬 뛰어넘었죠. 미국 리먼 때를 넘어섰는데 문제는 지금 저금리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이자가 그때만큼 안 나온다. 그래서 KB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23년까지 오를 거야. 근데 23년부터 떨어지니까 23년까지 천천히 팔아. 지금 금매 내놓지 말고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으니 지금 끝물이고 금리 인상되면 바로 끝나는 거죠. 자, 거래량 보면 어때요? 지금 5월 거 다 집계되진 않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5월은 4월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왜?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엄청나게 팔아제꼈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표가 확실히 나타나진 않았죠. 이미 정점 찍던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6월에 정점 찍었는데 지금 한참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오른다. 여력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가격표만 비싸게 붙여놓고서 이 상품은 굉장히 비싼 상품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 할인, 20% 할인. 마트 같은 데 가면 끝물 때 그러죠. 유통기한 있는 것들.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왜?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안 사고 있으니까. 공급도 계속 된다고 하죠.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데 21년 3만원, 22년 3.2만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조건 200만원가 언제부터 들어온다? 23년부터.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5년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23년부터 들어오는데 22년에 공급 부족이니까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면요 23년에 팔아야 돼요. 실거주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부담 훨씬 더 심하죠. 그런데도 지금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결론 뭐예요? 금리 인상에 취약한 거는 영끌족들 뿐만이 아니라 투기꾼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 빨간불. 만약에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영끌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끌이라고 하기에는 여력을 조금 남겨놓고 계속 오른다고 치더라도 영끌이라고 하기에는 여력을 조금은 남겨놔야 되죠. 왜? 금리 올라가면은 그만큼 나갈 돈이 더 커지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라. 그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무너진다. 그리고 집값 갚느라고 평생을 하우스푸어로 사는데 집값이 떨어져야지 하우스푸어인 것처럼 여론이 만들어서 그렇네. 원리금 갚고 이거저거 하고 생활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예요. 대부분은 예전에 DSR 20%만 넘어가도 하우스푸어라고 그랬어요. 지금 20% 웃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널려 있는 게 하우스푸어다. 그런데 하우스푸어 계속 양산하고 있다. 그동안에 누가 빠지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금리 인상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 영끌족들입니다. 경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영끌 절대 하면 안 됩니다.